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 풍요의 시대지만 그 풍요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진 않는 불행한 시대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절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제력, 극기, 겸손함, 몰입, 질서를 가능케 하는 절제는 자신을 다스려 진정한 평온의 기쁨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절제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육체의 욕망이든 내면의 기질이든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진우, 철학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며 굶주려서 배고플 때보다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포식할 때가 더 많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을 전환한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갖는다. 이 모든 것을 얻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군주나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독히 불행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자유는 절제할 기회일 뿐이다. 더 많은 자유에는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적지 없이 표류하거나 수많은 자극에 휘둘리거나 취약해지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무엇을 절제할 것인지, 어떤 기준을 따라 살 것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무언가에 지배되지 않길 바란다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한다. 절제를 실천할 때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에는 단호히 저항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끝까지 추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고 원래의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절제가 어려운 일이어서만은 아니다. 절제가 부족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제하며 살면 남다른 존재로 여겨질 만큼 튀기 때문이다. 절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한다. 자유는 자기 절제의 기회라는 아이젠하워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게으른 자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는 없다. 폭식하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이는 없다. 경솔한 자나 야망이 넘치는 자의 성공보다 더 빨리 사그라지는 결과도 없다. 자기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다. 탐욕은 계속 꼴대를 옮기며 본인이 이미 가진 것조차 즐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절제다. 자기 절제 없이 진정한 위대함을 이룬 이를 대보라. 참담한 몰락이 무절제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다면 꼽아보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는 기질이며 자제력이다. 절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 그렇게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절제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우며 위대하다. 절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당신 손으로 절제의 고삐를 쥐겠는가?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로마는 전통적으로 인내, 검소한 식사, 그리고 물질적 소유물의 소박한 사용을 중시했다고 한다. 로마인은 편안한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투박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실용적인 요리잔에 음료를 적당량 따라 마시며 고대 삶의 일부였던 의식에 진지하게 임했다. 이렇게 생활하는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가? 아니면 그 검소함과 위험에 존경심이 샘솟는가? 쉬엄쉬엄 하는 것이 편해 보이고 쾌락에 빠져드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이더라도 길게 보면 쾌락을 쫓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우리는 성공의 목적이 오로지 절대 고생할 일이 없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즉시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시사철 알맞은 온도의 물을 마음껏 쓰고 좋은 옷을 입으며 약간의 허기만 느껴져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 몇 분 안에 우리 집까지 배달되는 음식을 먹는 삶 말이다. 이런 것들을 적절한 정도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편안한 삶을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편리한 현 시대가 아주 작은 어려움조차 못 견디도록 우리의 참을성을 앗아가려고 힘을 모아 공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숙한 편안함은 우리를 망쳐놓는다. 편안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쉬운 길을 고르는 것은 쉬운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을 뛰거나 바닥에서 자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 몸소 육체 노동을 하고 차가운 옷에 뛰어드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다. 성공은 나약함을 키우고 두려움도 키운다. 우리는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중독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인해진다. 우리가 매일 철저히 스파르타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은 정기적으로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이 좋다. 간디는 아주 적은 것만을 취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했다. 간디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일에 단련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엇 하나도 앗아갈 수 없었다. 모든 자기절제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무슨 마술처럼 단박에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 일부러 여러 과제를 찾아 나섰다. 그는 훈련을 통해 절제의 근육을 키웠다. 우리는 지금 이 풍요의 시대에 절제를 연습해야만 한다.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풍요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 말이다.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무엇도 싼 게 아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재무관 데카토는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았다. 자기가 중시하는 것이 아니면 남들이 모두 중시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카토가 추구하는 검소함의 핵심은 즐거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다. 위대한 정복자 쿠리우스 또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를 매수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부엌에서 손물을 삶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임무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유혹할 수 없는 법이다. 필요한 것 이상을 욕망할 때 우리는 취약해진다. 가진 돈보다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할 때, 능력보다 무리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이탈리아의 미술가 미켈란젤로가 카토만큼 금욕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유한 후원자들이 내미는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미켈란젤로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다. 진정한 부는 자율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 더 강한 사람일수록 원하는 게 적다. 미국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가 자기 외투에 새긴 말이다. 불필요한 것과 과잉을 제거하고 남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호사는 우리를 덜 자유롭고 더 의존하게 할 것이다. 욕망하는 것이 적을수록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우며 더 강력해진다. 그렇게나 단순한 일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집중하는 큰 몽텅이의 시간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뜻이다. 그 누구도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다. 아무도 두 가지 이상의 모두 집중력을 쏟을 수 없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회에 퇴짜를 놓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키운다. 미국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과 일한 적이 있는 한 서기는
언젠가 존경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샌드라는 내가 아는 여자 중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많은 여자들이 미안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샌드라는 그냥 안 한다고 말한다. 안 한다고 말하라. 거부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인정하라. 될 수 있으면 예의는 갖추되 떳떳이 말하라. 왜냐면 그건 당신 인생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대하는 절제력 없이는 아무도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이로운 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면에서 이롭다. 최소한 아침에 우리는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아침 일찍 헬스장에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시간에는 아직 의지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침에 책을 읽고 생각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나중에는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행동하자. 우리는 모두 행운하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깨어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자. 시간은 소중하다. 라이언 홀리데이 저자의 절제의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적게 가질수록 더 강력하다. 맞아요. 불교에서도 욕망, 그러니까 번뇌 이런 게 뭔가를 막 간절히 원하고 그런 마음을 떨칠 수 없을 때 인생이 괴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과잉이 주는 쾌락은 언제나 일순간에 지나간다. 참 이런 류의 많은 책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은 똑같은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정말 나의 세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뭘 보겠어요. 나부터 관리를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 모든 것들이 다 선순환으로 유연하게 잘 흐르려면 정말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그만큼 아끼고 잘 보살펴야 신기하게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책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보면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은 엄청 자제력이 강해서 막 무조건 한 번에 다 이루고 되게 강하게 다 모든 걸 추진할 것 같은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던 거예요. 새벽에 본능적이고 필사적으로 이불 속에 머물기 원하는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했음을 알 수 있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또 그 묻는 방식은 또 세요. 내가 이런 것을 위해 창조된 것인가? 담요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따뜻함 속에 머무르기 위해? 보통 사람이면 따뜻해 좋다 일어나기 싫다 끝. 그리고 그 스누즈 알람 기능으로 완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막판에 이제 허겁지겁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려고 창조가 된 건가? 아니잖아. 제가 바로 전 리뷰했던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유튜버 아는 변호사님의 책 내가 부국성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부국성이 할 일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내가 할 일을 잘 알고 그러면 다른 주변의 것들도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담 보바리를 쓴 소설가 기스타브 플로베르도 규칙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살라. 그래야 격렬하고 독창적으로 일할 수 있다.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정갈하고 뭔가 질서 정연해서 뭐 저 사람 재미없는 사람 아니야? 하는데 그 내면에 엄청나게 독창적인 창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끔 해준 책이었어요. 정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다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